부동산 PD 남승현입니다. 202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구독자 여러분, 시청하시는 여러분, 올해는 내 집 마련을 하는 아주 좋은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부동산을 구입할 때 가장 좋은 것은 올캐시로 구입하는 것이 정말 좋겠죠. 그러나 부동산의 큰 장점, 모기지 융자를 이용하는 것이기도 하죠. 융자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모기지 은행에서는 융자를 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요구를 합니다. 네,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오퍼를 할 때 가장 필수 사항 중에 하나가 Pre-Approved Letter인데요. 이것은 다른 말로 사전 승인이라고 하죠. 이 승인을 받기 위해서 바이어의 신용 점수, 다운 페이먼트 소스, 소득 증명을 필요로 합니다. 융자를 받기 위해서요, 다운 페이먼트를 많이 하시든가 세금 보고를 많이 하시든가 그중 하나는 되셔야 된다는 거 한번 그냥 사이드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인컴이 많지 않은데 조금 다운하고 돼요. 뭐 이런 말씀들을 하셔서 이 말씀을 드려보고요. 네, 항상 부동산 거래를 하다 보면 바이어분들의 가장 어려운 대목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득 증명 부분이더라고요. 소득 증명에서 세금 보고에 따라서 두 가지로 크게 볼 수 있는데요. 네, 여기서 아직 구독자가 아니시라면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좋은 정보 공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세금 보고 유무에 따른 융자 방법인데요. 첫 번째, 풀 다큐멘테이션을 말합니다. 이것은 세금 보고서를 토대로 융자를 하는 것인데요. 최근 2년의 개인 세금 보고를 한 IRS의 텍스 리포트를 가지고 융자를 받게 되는데요. 이것으로 소득을 증명을 하게 되면 고용 확인 증명보다 이자율이 좀 더 낮게 적용받을 수가 있고요. 미니멈 다운 페이먼트로도 융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소득이 충분해야 된답니다. 예를 들면 3.5%, 5%, 10%로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물론 이때에 DTI가 충족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풀당 융자는 공동소득 증명으로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과 자녀, 형제, 자매, 친구, 조카 등등 같이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소득 증명을 W2 텍스 리포트를 하게 되면요, 총 소득을 기준으로 DTI를 계산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좀 더 론 어마운트가 높아진다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렇다면 두 번째는 개인 소득 세금 보고 자료 없이 융자를 하는 방법인데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고용 확인 프로그램이라고요. VOE, Verification of Employment, 직장 증명, 즉 재직 여부를 확인을 해서 바이어의 소득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금 보고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영업자의 경우에요. 세금 보고를 할 때 총소득이 아닌 순소득 세금 보고를 기준으로 DTI를 정합니다. 그래서 DTI 측면에서 조금 불리한 부분이 있죠. DTI 비율, 즉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의 제한 범위에 융통성이 있는 점이 이 고용 확인 프로그램은 굉장히 좋다고 할 수 있고요. 프라임시 속에 딱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 융자 금액도 융통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득 대비 높은 가격의 주택 구매 시에 효용성이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러나 풀닥에 비하면 더 많은 다운 페이먼트를 요구를 하고요. 왜냐하면 랜드 쪽에서 보게 되면 좀 더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서 그러한 다운 페이먼트를 더 요구하는 것이죠. 이렇게 VOE 고용 확인으로 융자를 하는 경우에는요. 풀닥과 비교하면 세금 보고 한국과 비교를 하면 이자율은 더 높습니다. 그러나 세금적인 면에서 보면은 또 좀 더 유리할 수 있으니 어느 것이 좋은지는 개인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될 텐데요. 매년 1, 2월이 되면 텍스 시즌이 되어서 세금 보고를 어떻게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특히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주택을 구입할
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더욱더 그럴 건데요. 모게지 은행에서는 바이오의 재정적인 안정성과 상환 능력을 보기 때문에 소득 증명을 확인을 하게 되죠. 이 소득 증명은 또 DTI로 연결이 되고 DTI는 융자 금액, 또 이것은 부동산 구매 금액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소득 대비 부채 비율 DTI를 간단하게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재정적 지출이 월 $3,000이고 총 소득이 $6,000이라면 DTI는 50%가 되는 거고요. 같은 상황에서 내가 총 소득이 $9,000이 된다면 DTI는 33%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DTI를 계산할 때 지출에 포함하는 것은요, PITI. P는 원금, I는 이자, T는 재산세, I는 보험입니다. 그리고 요즘 HOA가 포함되기도 합니다. 이 DTI는 모게지 이자율과도 매우 큰 상관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게지 페이먼트가 확확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두 번째 사항에 해당되는 VOE로 융자를 하는 경우에 세금 보고를 더 많이 해서 풀닥으로 내가 융자를 할 것인지 아니면 좀 더 높은 이자율을 지불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해 $100의 세금 보고를 했는데 올해는 집을 구입하기 위해서 $200의 세금 보고를 해서 평균 $150,000로 할까? 또는 지난해와 비슷하게 $100,000로 하고 VOE 융자를 받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어느 쪽이 더 유리할지는 계산 산수를 해봐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말씀드리긴 그래서 자세한 상담은 개인적으로 문의를 주시면 자세하게 이렇게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남캘리포니아의 중간 가격을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2023년 12월 기준입니다. LA 카운티의 중간 가격은 $850,000이고요. 오렌지 카운티의 중간 가격은 $960,000입니다. 리버사이드는 $575,000였고요. 샌 버나디노는 $500,000입니다. 팬데믹 이후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서 오렌지 카운티가 가장 높은 중간 가격 $960,000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러면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인기가 매우 높은 얼바인의 중간 가격은 얼마냐면 $1,665,000입니다. 카운티의 중간 가격과 비교를 하면 무려 $705,000가 높습니다. 한편 바로 옆 동네의 산타에나의 중간 가격은 $705,000으로 나타났고요. 이곳은 카운티보다 $255,000가 좀 더 낮습니다. 이렇게 카운티라도 차이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제 고객분들에게는 구입하고자 하는 가격대를 그 도시의 중간 가격보다는 조금 높게 구매 금액을 산정하라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집 투어를 쇼잉을 하다 보면 본인도 모르게 구매 가격대가 이렇게 상승함을 느끼실 거예요. 따라서 좀 더 현실적인 예산을 계획을 해야만 불쑥 나타나는 시행착오의 확률을 더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택 구매를 위해서 얼마의 소득 증명을 하면 이 중간 가격의 기준으로 구매를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알아볼게요. LA 카운티의 85만 불 중간 가격대를 이자율 현재 6.5% 이자율을 적용을 하고 다운 페이먼트를 20%를 한다면 월 모게지 페이먼트는 약 $5,000 정도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68만 모게지를 받아서 집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DTI 45%를 적용을 한다면 연간 소득 $133,000를 내가 세금 보고를 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죠. 오렌지 카운티의 중간 가격은 $960,000였는데요. 이 주택을 구입하면서 위와 LA 카운티와 동일한 조건에 융자를 하게 된다면 연간 소득 $146,000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집값이 올라가니까요. 리버사이드 카운티의 중간 가격은 $575,000였죠. 그러면 이 주택을 구입한다면 마찬가지로 동일한 조건으로 연소득 약 $90,000 정도가 돼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위와 같이 2년 동안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았다면 고용 확인 융자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좀 더 많은 융자 금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하나의 좋은 솔루션이 될 것입니다. 또한 각각의 은행마다요, 모게지 프로그램을 프로모션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잘 활용한다면 더 좋은 이자율로 주택을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그래서 내가 세금 보고를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 어떤 장단점을, 내가 다운 페이먼트를 좀 더 많이 하느냐 아니면은 좀 더 작게 하고 살 수 있느냐, 인컴 보고를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를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눠봤는데요. 더 자세한 것은 개개인마다 좀 다르니까 문자나 카톡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대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 광고 말씀 드릴 건데요. 2월 중순경에 우리 바이어분들을 위한 오프라인 세미나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내용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참조를 해서 세미나 내용에 좀 포함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소와 날짜는요, 정해지는 대로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